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대중도 통합신당 우리 국민생각의 창준이 공동위원장으로 뽑아주시어 너무나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는 마치 100여 년 전에 구한국 말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19세기 말 세계 열강들이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해서 서로 각축하던 바로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러한 국제관계의 변화와 도전에 올바로 대처하지 못하여 결국은 한반도 전체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역사적 비극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김정일 사후 한반도에 다시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등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히려는 새로운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 대국을 넘어서 이제 군사 대국화하려 하고 있고, 대륙 세력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해양 세력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으면서 대외 팽창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지금까지 세계 전략의 중심을 유럽에 두었다가 급속히 아시아로 그 중점을 이동시키고 있고, 러시아도 일본도 자신들의 미래가 앞으로 동북아의 미래에 깊이 관련된다고 생각해서 한반도에 대한 새로운 영향력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때 국내 국론 분열로 좌초무돌하고 진보 보수와의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우리의 국력을 소진해 나간다면 우리는 잘못하면 북한을 영원히 중국의 변방 속국으로 경제 식민지로 내밀어버리는 민족적 비극을 경험할지 모릅니다.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우리가 어떠한 역사를 만드느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반도 역사의 100년의 명운을 저는 결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남북통일을 이뤄낼 것이냐, 아니면 북한을 중국에 영원히 넘겨주고 분단의 고착화, 통일의 실패를 우리가 경험할 것인가, 이 역사적 갈림길에 오늘 우리는 서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의 국내 상황을 돌이켜봅시다. 어떠합니까? 국가 발전의 동력은 떨어지고 있고, 실업과 비정규직의 문제는 증가하고 있고,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사교육부와 주택 고통 등 민생 문제가 산적하고 있는데, 대단히 심각한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민생 문제를 내팽개치고 오늘의 우리의 정치 사회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념적으로 정파적으로 양극화되어 무한 대결과 갈등만이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정치 현실입니다. 투쟁과 파괴의 정치는 있지만, 승자 독식의 정치는 있지만, 건설의 정치, 국민 통합의 정치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의 국내 정치 상황을 보면은 바로 우리의 역사가 다시 60여 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60여 년 전 1945년 해방 직후입니다. 극심한 좌우 대립과 갈등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격화되는 좌우 대립과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올바로 풀지 못하여 우리는 6.25라고 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만일 오늘도 우리 사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치와 이념의 양극화, 진보와 보수의 무한 대립, 이 문제를 올바로 풀어서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키는데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정신적 내전으로 치달을 것이고, 결국은 극심한 국론 분열과 극심한 대립으로 인해서 우리의 국가 발전의 문제도, 우리의 민생 문제도 해결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좌초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분단된 삼류국가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친하는 동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결코 여기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승리와 영광의 역사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가오는 국가의 위기를 국가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한반도의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김정일 사후의 시대를 분단의 고착과 통일의 실패가 아니라 반드시 통일의 기회로, 새로운 한반도 통일국가의 창조의 기회로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의 정치와 이념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함께 힘을 합쳐 국민 대통합을 만들어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모든 장벽을 훌쩍 뛰어넘어 대한민국을 21세기 통일된 선진국가로, 동북아에서 우뚝 선 세계 인류 국가로, 세계 중심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친하는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을 세계 중심 국가, 세계 1등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의식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소국 의식, 약소국 의식, 변방 의식을 말끔하게 걷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대국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의 대국이다,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다, 우리가 세계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세계 중심 국가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지 여러분, 우리나라는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력은 이미 세계적 수준입니다. 우리의 무역이 세계에 9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규모가 세계 13위, 15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당당한 중견국가의 선두주로서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지정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정학의 포로가 돼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강대국에 끼어있는 작은 약소국가로서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느냐고 자학해봤습니다만은, 여러분 과연 대한민국의 운명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아니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지정학이란 없습니다. 지정학적 운명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지금까지 역사에 나타난 세계 대제국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대부분의 세계를 지배했던 대제국은 시작은 변방 약소국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를 봅시다. 그리스가 세계 문명의 중심에 있을 때 로마는 작은 몇몇 마을의 도시국가에 불과했습니다. 그 로마가 세계 대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몽골은 어떻습니까? 중국이 세계 중심일 때 몽골은 초원에 있던 몇몇 유랑하는 부족에 불과했는데 그 변방 부족이 몽골 대제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청나라는 어떻습니까? 중국 역사에서 가장 휘황찬란한 문명을 갖고 있다는, 세계 GDP의 30%를 생산한다는 청나라는 누가 만든 나라입니까? 한족이 만들었습니까? 만주에 있는 말을 타고 다니는 소수 민족이 청나라를 만들어서 세계 대국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발전하고 우리 조선이 문화가 발전할 때 일본은 변방에는 대단히 가난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세계를 한번 제패하는 역사를 만든 세계 대제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작은 나라들이 사실은 변방에서 출발해서 세계적 대제국이 되어온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중국의 변방으로 오랜 기간, 때로는 일시적이면 일본의 식민지로 살아왔던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변방과 식민의 굴레를 벗고 세계적 대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 대국이 되지 말라는 법은 전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대한민국이 통일만 이루어내고 남과 북이 바로 선진화에 성공한다면 한반도의 통일 경제, 한반도 문화는 북으로는 만주와 연해주, 극동과 시베리아, 몽고와 중앙아시아를 뻗쳐나가면서 그들의 발전을 추동하고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남으로는 대만과 동남아시아를 이끌어 나가면서 한반도 통일 경제가 동아시아에서 우기승천한 우뚝선 경제를 세계적 강대국을 반드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계 대국이 되는,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세계 중심 국가가 되는 21세기 대한민국의 꿈을 모두가 같이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국민 분열을 막고 국민 통합을 이룬 정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장미당략에 좌우되지 않고 국가 비전과 국민의 꿈과 국민의 생각을 소중히 하는 가치가 중심이 된 정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국민 분열의 정치, 그리고 사익의 이익의 정치를 마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한국 말에 의병을 일으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였습니다. 당시에 관군이 오늘의 누굽니까? 관군이 기득권 양당으로 대표되는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라고 한다면 관군들은 외사가 밀려오는데 도망가고 대체하지 않냐고 도망가면서 안에서 갈등하고 대립하고 나라의 부군은 한없이 쇠잔해 갔습니다. 이것을 보고 보다가 참을 수 없어서 민초들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의병이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자존과 민족의 통일을 지키기 위해서 의병들이 일으켜서 새로운 국민 통합을 이루고 외세와 싸워서 나라를 구하는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의병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비장한 마음으로 구국의 결단으로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모였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년은 1주년 흥룡의 해입니다. 우리 다 함께 통일된 세계 인류국가, 세계적 대제국, 세계적 강대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다 같이 나갑시다. 그래서 앞으로 100년 후에 이 땅에 사는 우리 후손들이 통일된 세계 인류국가, 세계 중심 국가에 당당히 자랑스럽게 살면서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살 수 있게 된 것이 한 100년 전에 바로 오늘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선조가 어두운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통일시키고 선진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정말 풍요와 정의가 넘치는 세계 1등 국가에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역사를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나가자는 것을 오늘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 방향으로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 영호남, 충청 전 국민이 하나가 돼서 우리 앞으로 총진군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